대전의 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1층, 지상 50층 규모의 건물만큼 하늘로 곱게 치솟은 타워 크레인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현재 건물 높이만 약 200m. 타워 크레인이 서 있는 법도 독특하다. 마치 한 마리의 긴 지네가 벽에 붙어 있는 모양. 그런데도 타워 크레인은 오늘 키를 더 높일 예정이란다. 이제 타워가 일정한 자립고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제 상승 작업을 하게 되는데, 상승 작업을 하려면 이 프레임을 중간에서 한 번씩 걸어줘야 됩니다. 타워 크레인의 기본 높이는 40m. 그 이상을 위해서는 몸통에 해당하는 마스트를 중간에 삽입. 키를 높이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것이 바로 상승 작업이다. 작업의 시작은 타워의 육중한 몸매를 잡아줄 프레임을 준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공구를 포함 장비들을 모두 프레임에 싣는다. 이걸 지금 달아 올릴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걸 받아야 돼. 이거는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지어진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상승 작업의 이점. 몇 층 가실 겁니까? 저희가 우리 이제 타워 기사 올라가는 게 우리가 아, 44층입니다. 일단 44층. 예. 여기 열어놔. 11층. 타워 크레인으로 걸어 올라갔더라면 40분은 좋게 걸렸을 거리. 10분도 안 돼 44층에 도착한다. 이제 타워 크레인으로 이동할 시간. 혹시나 미끄러질까 봐 신발바닥의 흙도 제거해 주는데. 그 높이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여기 170m 정도요. 170m요? 네, 170m. 내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높이. 그러나 타워 크레인 설치 기사들에겐 저 아래 땅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아이고 아이솔 때문에 또 달아야 되네. 내락불라 했더니 또 달아야 되겠어. (170m) 무려 44층 높이에서 어떻게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고공의 공포도 이들에겐 일상이다. 그저 지켜보는 이만 숨죽일 뿐. 타워 크레인 고공 작업을 맡은 3명의 설치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사이 지상에서 드디어 프레임이 올라간다. 공중에서 로프에 매달린 프레임을 받는 것도 호흡이 맞아야 한다. 상단에 자리 잡은 사람이 긴 노루 발못으로 프레임을 끌어주고, 하단에 자리 잡은 사람이 설치에 맞게 프레임의 방향을 틀어줘야 한다. 일단 마스트에 장착된 도르래와 연결만 되면 일사천리. 170m 상공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한쪽의 마음이 더 급했을까. 균형이 흐트러진 프레임. 급기야 바람까지 불어닥친다. 꼬여버린 도르래 줄이 끊어질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 프레임을 다시 들어올려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 크레인 조종사에게 신호를 보내고
꼬인 도르래줄을 풀어주고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본다. 천천히 조금씩 맞춰 들어가는 프레임. 드디어 정확히 결합됐다. 핀을 체결하고 크레인 로프를 풀고 세 명의 팀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활빠르게 움직이는데 맞춤이라도 한 듯 발을 겨우 놓을 수 있는 발판. 가만히 서 있어도 흔들거리는 그 위를 어디 빠뜨린 데는 없는지 구석구석 확인해보는 현복 씨. 좀 전의 상황은 완전히 잊은 모양이다.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내 하는 일인데요, 뭘. 고공의 공포가 일상이 되면 이리도 편안해질 수 있을까? (170m) 높이 15cm가 될까 말까 하는 좁은 폭 위에서도 묘한 안정감까지 느껴진다. 어떨 때는 좀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근데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이럴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별로 뭐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드네. 높이에 무감각해지다 보니 가끔은 안전도 잊는다. 형님! 석주 형님! 보리매! 약 50cm 정도 되는 로프에 달랑 돌이 하나 달려있는 거지만 고공 작업자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 추락할 경우 고리에 의지해 체중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등 부분에 에어백 역할을 하는 장치가 부착돼 충격을 흡수해준다고 한다. 이게 생명이 이게 생명이지 이게 생명이지 이게. 맨날 걸고 또 이거 순간적으로 우리 걸어야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 이거 없으면 안전고리가 설치기사의 생명줄이라면 이번 작업은 타워 크레인의 생명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약인 거 봐. 높게 치솟을수록 바람에 약한 타워 크레인을 위해 허리, 어깨, 무릎, 팔 각 관절마다 지탱 받침대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타워 크레인에 장착한 프레임 높이와 똑같은 높이에 설치돼야 하는 콘솔. 그 육중한 무게를 견디는 건 도르래다. 벽체에 이거 설치하려면 여기로 바깥으로 해가지고 설치해야 돼. 아 여기서 설치한다고요 이거를요? 예. 하지만 밖으로 빠져나온 콘솔과 벽면을 연결하는 볼트를 체결하는 건 설치 기사들이 해야만 하는 작업. 온몸을 밖으로 내서 볼트를 쥐어보지만 돌아가는 게 영 시원찮다.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이리저리 만져봐도 겉돌기만 하는 볼트. 이거 한쪽으로 볼트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 아예? 이거 그린다. 상황이 심각한 모양이다. 이거 들어가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왜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뭐 부실되고 뭐 그러면 이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볼트 하나만 풀어져 있어도 타워 크레인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콘솔을 빼고 구멍 하나하나 다시 점검도 해보지만 여전히 겉돌기만 하는 볼트. 이럴 땐 괜히 타워 크레인이 야속해진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타워 크레인과 함께 살아온 세월 15년. 내 손에 이 타워 크레인 조종사의 생명이 걸렸다 싶으니 앞뒤 가려지지가 않는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170m의 높이. 그 위험감도 잊은 채 온몸을 던지는 현복 씨. 지금 그에겐 문제가 발생한 볼트 구멍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다. 될 때까지 볼트를 죄고 또 죄고. 그렇게 콘솔 볼트와의 씨름 40여 분. 왠지 좋은 예감이다. 현복 씨의 빛나는 승리다. 웃으면서 해야죠. 짜증내면 위험하니까. 장비를 챙기고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 좀 더 진도를 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오늘의 작업이 끝났다. 이런 날은 회식이 필수. 나온다 오리지널. 서로를 다독이며 팀워크를 다진다. 막걸리 흔들면은 타워가 흔들려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회를 먹어야 되는 거야. 중국만 나오네. 함께해온 세월만 10여 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팀원들이다. 워낙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 제가 여기 그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하고 다니 달마대사님 닮았죠. 설치팀의 복덩이라는 달마 대사님. 그 저기 앞으로 계속 재수 좋게 하고 안 나게 잘하세요. 나게 해줘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 고공 작업에서 동료는 나의 또 다른 생명줄이다. 모든 게 그 무전기 가지고 신호 체계하다 보니까 그 신호 체계 한번 잘못하면 그 내부 한번 잘못 작동해보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다 보니까 항시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손발 맞춰서 일한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응? 팀워크. 저 우리 저 팀이니까 그 전에 손발 맞춰왔으니까 아유 안심이 딱. 어유 맑게 나오네. 그렇게 타워 크레인 설치팀의 밤이 깊어갔다. 내일도 안전하게 작업합시다. 자, 건배! 다음 날 어제 못다 했던 지지대 작업이 이어진다. 마스트에 장착한 프레임에서 건물 벽면에 장착한 콘솔까지의 정확한 거리 측정 작업. 몇 미터 나오나요, 길이가? 4,940. 4,940이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1mm 틀리면 안 되니까. 이 구멍하고 저 끝에 구멍하고 지금 들어가는 브레이싱 자리하고 센터야, 센터. 여기가 맞아야 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안 맞으면 핀이 안 들어가죠, 아예.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다 보니 마스터 프레임 끝에 간당간당 걸쳐 앉는 건 기본 자세.
이런 위험한 측정의 수고를 헛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지상에서도 치열한 작업이 벌어진다.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재고 또 재는 지상팀. 지지대 프레임의 구멍 위치 하나까지도 철저히 계산된 작업. 몇 번이나 확인을 거치고서야 고공으로 올려진다. 드디어 올라온 지지대 프레임. 각이 1m도 각이 한 미터 각이 임자로 각이 수도 없어 임자로 뭐 모델에 벗어나야 되니까 자수행해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고공에서의 작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건물팀에서 먼저 프레임을 받고 이후 타워 크레인 고공팀이 받기 쉽게 지지대 프레임의 방향을 틀어준다. 양쪽 끝을 잡고 대략의 길이를 맞춰보기까지 팀원들의 호흡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이다. 안에다 딱 놓으면 높이가 안 맞아. 예. 그런데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구멍이 안 맞아. 지지대 프레임과 타워 크레인 프레임의 구멍의 크기가 맞지 않는 것. 이거 빼야지 이거. 설마 오차라도 발생한 것일까? 저거 하나 뜯어 내려갖고 구멍을 한 2cm 날려야 돼. 저거 저 끝에 거. 결국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지지대 프레임. 문제는 체결핀의 두께에 있었다. 기성품으로 나온 지지대 구멍에 비해 체결핀의 두께가 더욱 컸던 것. 프레임의 구멍을 좀 더 깎아낸 다음 핀의 체결 상태까지 확인. 다시 고공팀으로 올린다. 이번엔 과연 맞을까? 정확히 확인도 하기 전 지상의 동료를 믿고 크레인의 체결 로프부터 푸는 설치팀. 망치질로 지지대 프레임을 옮겨 구멍을 맞춰보는데 드디어 체결 성공.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여기 면적이 너무 없어 보여 지금요. 여기 예예. 할 수 없어 이거는. 네?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요? 엄청 없는 거예요. 타워 크레인 설치 기사들에게 길의 면적은 큰 의미가 없다. 그저 자신들이 두 발을 디뎌 걸어갈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 모두 길이 된다는 사람들. 최소한의 안전만 확보되면 된다. 로프는 왜 다는 거예요 지금요? 안전. 사람 안전거리 걸고 가려고. 안전고리요? 예. 아 저 이 위를 지나신다고요? 요걸 열어가 가려고 요래. 오케이.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다 들어갔어요. 주어진 일을 즐기는 모습에서 세월의 연륜이 느껴진다. 예? 여유롭다고. 예, 요만 하는 거야. 여유롭죠.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 번 다친 적 있잖아요. 그대로 잡으시겠어요? 여기하고 눈 있는데 잘 모르겠죠. 다 나서가지고 같이 넘어가가지고 아우에 헤드하고 넘어가. 같이 넘어졌다고요? 네, 헤드하고. 저 올라간 거 있죠. 그거 같이 넘어갔어. 저 올라간 거 있죠. 미터에서? 아니 높이는 얼마인데 저쪽 있잖아 7, 8m. 아찔하셨겠어요. 죽었다가 살았지. 죽었다가 진짜 죽었다 살았어. 은주에서 그랬는데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로 죽다 살아났다는 삼식 씨. 어떤 용기로 그는 또다시 고공의 타워 크레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 딸내미가 작년에 법학과 나왔어요. 그 노숙구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용기, 그것이었다. 쾅쾅 두드려대는 망치 소리가 타워 크레인 상승 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이 망치질 앞엔 젊음도 소용없다. 힘드세요? 네, 무지하게 힘드네. 아니 좀 추운 날은 좀 살겠는데 오늘 같은 날 날이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영 힘을 못 쓰겠네. 지금 텔레스 코핑하기 위해서 잡고 있던 지금 핀을 빼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중간에 삽입하듯 마스트를 추가해가는 상승 작업. 그 마무리 역시 뽑았던 핀을 다시 체결해주는 망치질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지상에서도 타워 크레인의 키높이용 마스트가 준비 태세를 갖췄다. 혹시나 그저 뭐 돌멩이 낀 게 있다, 뭐 어뢰 날아갈 수도 없으니까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밑에서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위에서 이제 그럼 이물질 있으면 핀 박을지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타워 크레인 설치 공정팀을 위한 현복 씨의 배려가 담긴 마스트가 서서히 위로 올라간다. 상승 작업에선 이동식 크레인이 아닌 자체 타워 크레인 조종사와의 호흡이 중요하다. 마스트를 어느 높이까지 어떤 방향으로 올릴 것인지가 최대 관건. 타워 크레인 상부에 자리 잡은 설치팀과 호흡을 맞춰 새로운 마스트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마스트 하나당 무게만 해도 약 2톤. 타워 크레인의 빈 공간 사이로 밀어넣어주는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다.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지렛대의 원리로 마스트를 밀어주고 추가될 마스트의 높이만큼 유압기를 이용 크레인의 상부를 정확히 띄워줘야 한다. 새로운 마스트가 정확히 제 위치를 찾아 들어간다. 이제 추가된 마스트와 타워 크레인을 고정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 잘못된 눈치다. 타워 크레인이 똑바로 서지 않고 조금 휘어진 것.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간다. 모두 작업을 중지한 채 그 원인을 찾아 나서는데 지지대 작업을 위해 장착한 프레임이 문제였다. 마스트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었는지 프레임과 타워 크레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 전체 타워 크레인의 무게중심이 어긋난 것이다. 밑에가 안 붙었어. 밑에가 몽키 지금이라도 발견돼 다행이다.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타워 붕괴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다시 한번 꼼꼼히 각 부분을 체크하고 마스트 연결 볼트는 물론
프레임까지 한 번 더 정확히 볼트를 체결해 준다. 드디어 타워 크레인의 수평을 맞췄다. 안 붙으면은 프레임하고 마스터하고 균형이 맞춰. 밀착 작업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럼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이 작업이 부실하게 되면은 나중에 브레이싱을 걸었을 때 고정되지를 않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경쾌하게 울리는 망치소리. 추가된 마스트의 모서리마다 4개의 연결 볼트를 체결해주면 타워 크레인의 상승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된다. 끝났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슈퍼맨에서 일반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주 즐거운 단계네. 옷 갈아입을 때 가장 행복한데. 바로 해가지고 끝나야 무사히 끝나는 거예요. 순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울산 남구 신정동. 지하 7층, 지상 43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 뭐가 그리 놀라울까?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로 향한다. 혹여 발을 헛디디면 어쩌나.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곳이 바로 타워 크레인 설치 기사들의 일터다. 도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건설 장비 중의 하나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타워 크레인. 그 키를 공정에 따라 키우고 줄이는 것이 타워 크레인 설치 기사들의 임무다. 두루미를 닮은 모양새만큼이나 그 균형 유지가 작업의 최대 관건.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그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총 60m 길이의 지붕. 200톤급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엔 최악의 환경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고압 전선. 게다가 차도 바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설치 기사들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체결된 핀을 뽑기 위한 망치질도 조심스럽기만 한데 잘못된 핀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고 한참을 두드린 끝에야 핀 뽑기에 성공한다. 지상 40m 높이 매달려 있기에도 아슬아슬한데 망치질 하나에도 온 신경을 쏟아야 하니 기사들의 입은 저절로 꾹 닫혀버린다. 지붕을 움직이는 데 사용했던 와이어 로프를 해체하고 나면 이들의 생명줄인 안전고리를 걸 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 급해진 마음만큼 손도 빨라진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허둥대는 모습에 심각해진 건 지상팀. 안 들리는데 뭐? 그러면 진작 얘기해야지. 뭐 반생은 뭐 올리고 뭐 이가 올리라면 어쩌나 몇 번씩 왔다 갔다 해. 말은 이래도 별일 아니라는 안도감에 나오는 투정이다. 뭐 하나 빠진 건 없을까 공구를 꼼꼼히 챙기는 지상팀. 특이하게도 밧줄이 둘둘 감겨져 있다. 혹시라도 이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묶어놓으면은 바닥으로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러면 이걸 묶어놔요. 묶어놓으면 이제 건드려서 이게 떨어졌을 때 그게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이걸 해놓는 겁니다.
200톤급 타워 크레인이다 보니 사용되는 공구의 무게도 만만치 않다. 설치, 해체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망치만 해도 약 3kg. 그렇다 보니 필요한 도구는 모두 크레인 고리에 걸어 고공팀으로 전달된다. 작업 재개 신호와 함께 다시 해체 작업에 박차를 가는 고공팀.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좌우로 심하게 휘청거리는 지붕. 이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좀째 수그러들 줄 모르는 바람. 고공팀이 잠시 대기하고 있는 사이 작업 현장의 풍속 확인에 나서는데 만약 순간 풍속이 10m/s일 경우 더 이상 해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메인붐이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 건물 자체에 이런 구조물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파손의 위험이 있고요. 사람이 맞아버리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안전 규제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공팀의 안전을 위해 작업 일시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고공팀. 강풍의 균형을 잃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브레이크를 쳐놨으니까 이게 돌아가지는 않는데 거기 이들이 막 보면 흔들리죠. 네? 겁나요? 근데 아까 보니까 놀랐던데. 습관 되니까 이제 그것 뭐 무서운 거는 좀 그렇지만 만화 우리도 사람이니까 무서울 때도 있죠. 건설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이자 동시에 공포의 대상으로 꼽히는 타워 크레인. 지난 3년간 타워 크레인 사고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가 무려 30명에 이를 정도. 타워 크레인 위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다시 작업이 재개됐다. 밑에서 잡아줘야 되니까 내려야죠. 지부 해체 작업을 위해 로프를 챙겨가는 후길 씨. 순간 불어온 강풍에 그만 중심을 잃고 만다. 하루에도 12번 죽음의 문턱을 오갈 수 있다는 타워 크레인 작업. 이쯤 되면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시간에 돌아가더라도 좀 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찾아 고민하게 된다. 앞집을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도로에 나있기 때문에 절반은 알아야 돼. 공중에서 분해를 시킨다고요. 공중에서 분해를 시킨다고요? 네. 한 번에 끝내려는 욕심보다 두 번의 현명함을 택했다. 타워 크레인의 전체 균형 유지를 위해 정확한 무게 중심을 잡고 그 양쪽에 이동식 크레인의 로프를 체결한다. 만약 중심점을 잘못 나눴을 경우 타워 크레인의 전체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남아있는 지부가 붕괴될 소지도 있어 꽤 중요한 작업이라고 한다. 이제 앞과 뒤 지부를 연결한 핀만 뽑아내면 된다. 드디어 분리.
바람에 분리된 지부가 심하게 흔들린다. 로프가 풀리자마자 방향을 잃고 마는 지부. 잘못하면 건물 유리창을 깨고 남아있는 지부에 매달려 있는 작업자들까지 칠 수 있는 상황. 지부에 연결해 놓은 로프도 이미 놓쳐버린 상태에서 모두 그저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때 또 한 번의 바람에 지부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이번엔 고압전선이 말썽이다. 힘겹게 마른 침을 삼키는 크레인 조종사. 지상팀이 지부에 연결한 로프를 잡아당겨 조종사 서포트에 나섰다. 일단은 자, 자신 살짝. 네, 일단은요. 내리시고. 틀어준 방향대로 안전히 고압전선을 통과한 지부가 바닥에 내려진다. 똑같은 30m의 지부가 하나 더 남았지만 큰 산 하나를 넘은 듯하다. 지부 연결핀을 해체하는 망치 소리도 경쾌하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다. 지부의 한쪽 면이 손상된 것. 지금 떨어지는 찝하고 맞아가지고 부재가 약간 변형이 좀 됐거든요. 이 물건이 올라가면은 수리하는 공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파손된 거라든지 이런 부재들의 변형이 간 거를 이제 그쪽에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정상 똑같은 변형되기 전 과정으로 똑같이 딱.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처에 놓여 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3kg의 망치를 허공에 갈라 체결된 핀을 빼내는 일은 수십 년 베테랑에게도 결코 녹록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의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이제야 시작이다. 뒤쪽 뛰고 뒷카운터 뛰고 운전실 뛰고 그다음 때 위에 턴테이블 내리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타워 크레인의 해체 작업은 스스로 그 키를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이동식 크레인이 투입. 좌우로 길게 뻗은 지부부터 시작, 위에서부터 아래로 균형에 맞춰 해체되는 것이다.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마스트의 개수에 따라 해체의 10여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이것도 벌써 해체 작업 12일째. 마스트 해체 작업은 단순하면서도 고되다. 오직 망치질만으로 마스트 네모 모서리에 각각 체결된 볼트와 너트를 풀어줘야 한다. 만만한 최대한 사정없이 때려야 풀리는 거죠. 최대한 힘을 가해야지. 머리에 있는 힘껏 망치질을 해야 하다 보니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작업. 빗맞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다. 약 8kg짜리 볼트와 너트를 다 빼내고 나서야 해체를 위한 마스트 체결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동식 크레인과 마스트의 연결. 이때도 균형을 잘 맞춰 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 네, 기사님 마개합니다. 예, 이거 13톤 나간대요. 괜찮으세요? 네, 내려가시오.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비껴가는 정도의 위험은 일상다반사. 좁은 건물 벽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
눈앞의 망치질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몇 층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문제에 봉착했다. 이거 이 밑에 이벌 풀 수가 없어 지금. 이 벽 때문에. 벽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거 2단 빼. 이거 2단 빼야 된다고. 마스트 2단을 빼야 된다고요? 한꺼번에? 60cm도 안 되는 건물 외벽과 마스트 사이의 폭. 망치질을 하기엔 도저히 무리다 보니 마스트 2개를 한꺼번에 빼내기로 한 것. 높아진 길이만큼 벽면과의 부딪히는 횟수도 많아진다. 쓰러가지 말래도 여기 걸렸다니까 여기. 아 여기 나무에 걸렸다니까 막에서. 역시 나무에 걸리고 만다. 걸쳐진 나무를 부러뜨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마스트. 큰 탈 없이 마스트 2단 해체하기에 성공했다. 이제 남은 건 7단의 마스트만 해체하면 12일간의 대장정이 끝을 맺게 된다. 그 생각 때문일까 망치질에는 더욱 힘이 실리는데 어째 볼트가 꼼짝도 안 한다. 아 이 녀석이 가만히 있었구나. 지쳐 보이는 흑일 씨. 포기하나 싶더니 금세 또 도전이다. 호길 씨의 패기에 진 마스트가 올라간다. 그런데 형님 왜 뭐 걸리나? 걸려갖고 그거 뺄 거야. 왜 아까 다 올라갔는데 어디에 걸리는데? 찌지직거리는 소리가 영 불안하다. 갑자기 떨어진 나무 받침대. 2단 마스트가 걸렸던 프레임까지 말썽이다. 날벼락을 맞은 흑일 씨. 형님! 가만히 있어봐!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전부 피하고 있어 여기서. 떨어진다. 자, 다 피했으면 신호해줘. 그 위에 좀 봐요. 지상에 있는 팀원이 직접 올라가 나무를 치워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자, 계속막입니다.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하나둘 빠져나온 마스트들이 트럭에 실리고 12일간의 긴 해체 작업도 큰 사고 없이 그렇게 끝이 났다. 됐습니다. 이 고생한 거는 그분들은 모시겠지. 이런 장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 건물을 올렸다는 거는 아마 사시는 분들이나 주위 사람들 모르고. 색다른 직업이죠, 색다른 직업. 왜요? 왜 색다르죠? 남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초고층 건물에 크레인이 쓰이기 시작한 건 1931년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최초다. 당시에 사용된 대릭이라는 기중기가 국내까지 초고층 건축붐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타워 크레인의 역사도 그리 짧지 않다. 조선호텔이 완공된 바로 다음 해인 1986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가 타워 크레인을 설치, 완공한 최초의 건물이다. 이후 건축붐을 탄 타워 크레인은
매년 약 3,000대 정도가 새로 설치 사용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부르주 두바이 건설 현장에서 한국의 타워 크레인이 그 탄탄한 위용을 뽐냈을 정도다.